안녕하세요. 잘생기상의 강상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뭘 할까 하면요. 염색체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큰 2단원으로 넘어가서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인데요. 그 시작에 염색체에 대해서 염색체가 과연 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염색체의 구조와 종류, 염색체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사람의 획형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획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획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염색체에 대해서 알아보죠. 염색체란 뭐냐? 염색사가 응축되어져 있는 게 염색체예요. 즉, 유전물질을 담고 있는 게 염색체입니다. 이 염색체라는 녀석은요, 염색 용액에 염색이 된다 해서 어떤 용액으로 염색을 시키면 염색이 된다고 해서 염색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자, 간단하게 우리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갈게요. 자, 가느다란 실이 왜 하나 물체처럼 큰 물체로 응축이 되냐? 어떤 과정이 수행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서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양극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염색체가 있다가 이 염색체가 양이 절반으로 딱 나눠져서 양극으로 이동을 해요. 그때 유전자고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최대한 응축이 되는 겁니다. 길다란 실로 돼서 양 옆으로 날아들어가면 좀 꼬이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누락되거나.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염색체로 응축이 되어서 이동을 한다는 거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응축이 돼서 이동을 하면요, 유전물질을 균등하게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얘는 맞고 얘는 적고 그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은 양이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색체로 응축이 되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럼 오늘 염색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자, 염색체는 뭐냐?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DNA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 배웠었죠. 염기 인상라인 각각 1대 1대 1로 결합된 뉴클레오타이드를 기본 구성으로 가지고 있고,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길게 이어진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 두 개의 가닥이 나선형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게 DNA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염색 분체에 대해서도 또 알아볼 거예요. 우리 염색 분체가 뭐냐?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복사한 거예요. 복제된 거를 염색 분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는 당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뒤에서 그림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염색 전체의 구조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염색체예요. 염색체. 이 검은 물체. 이 녀석이 염색체고요. 자, 염색체가 어떻게 구냐?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들어가 보죠. 아까 말했죠?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자, 여기 DNA가 존재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중 나선가닥이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 DNA가 존재합니다. 이 DNA라는 가느다란 줄이 단백질, 아까 봤죠? 우리 히스톤 단백질. 그 단백질을 감아서 이루어진 구조물이 염색사고요. 이게 염색사예요, 지금. 이 염색사가 다시 한번 응축된 게 염색체라는 이 물질이 되는 겁니다. 염색체 시작은 DNA. 이 DNA에 히스톤 단백질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염색체가 된다는 거. 단계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처음 조금씩만 나눠서 보죠. 자, DNA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DNA로 우리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배웠었죠. DNA 특징. 자, 거기서 유전 정보는 어떤 거냐? DNA 자체가 전부 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유전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어떤 특정한 내용을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그 유전자는 전체 DNA 전부 다가 유전자가 아니라 DNA의 일부 구간들이 전부 다 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DNA에 무수히 많은 유전자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이 큰 도서관, 그 안에 도서관이 바로 이 DNA가 되는 거고요. 도서관에 있는 각 책들 있죠, 서구마다 책이 다 들어가 있죠. 그 책들이 바로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큰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이 바로 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긴 DNA에서 일부 구간이 바로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되어서 뭐 필요한 물질로, 우리 단백질, 좀 필요한 물질로 발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유전자라는 전체 DNA에서 일부 구간들이 전부 다 유전자가 된다는 거. 개념 하나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DNA가 이제 히스톤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요. 히스톤 단백질이 있으면 얘를 감싸요. 그냥 실타래가 있는데 그거를 감아놓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엉키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단백질을 감아줘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자기들끼리 엉키는 일이 덜하겠죠, 훨씬. 자, 이렇게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아준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뉴클레오솜이라고 해요. 여기 있죠, 뉴클레오솜. 이 녀석은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서로 결합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감싸줘요. 이렇게 감아줘요. 감겨 있어요. 감겨 있는 거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한다는 거. 이 감겨 있는 상태로 형성이 되는 게 바로 염색사라는 녀석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할 때는 이 염색사는 유전 물질은 염색사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세포 분열이 필요할 때가 되면 비로소 이제 이 염색체라는 녀석으로 더 응축이 됩니다. 자, 평상시에는 염색사예요. 우리 보면 평상시에 염색사로 존재하다가요.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만 염색차로 관찰이 가능하다는 거. 이 정도 하나 정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설명한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염색체 구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염색 분체 깜빡했네요. 자, 염색 분체란 뭐냐면요. 염색체가 형성될 때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복제가 돼요, 염색체가. 염색체가 하나 있으면 이 염색체가 이 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세포 분열 과정 시에 뭐가 있냐면 얘가 하나 있으면 얘가 복제가 돼요. 복제. 여기 지금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하죠. 두 개니까. 자, 얘가 있으면 우리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거치는 단계가 뭐냐면요. 이 하나 있는 얘를 복제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녀석으로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물론 지금 마카펜이 두 개를 선생님이 들고 있지만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양이 두 개로 늘어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단편적인 예로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둘로 늘어나요. 그럴 때 이 하나를 염색 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쪽 하나는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부르냐? 그거 아니라 얘도 역시 염색 분체라고 불러져요. 그래서 복제가 일어날 시점에 복제가 일어난 염색체에서는 염색 분체가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개가. 여기 하나 이렇게가 염색 분체고요. 이거 하나가 이렇게 염색 분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염색 분체가 두 개가 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염색 분체는요, 다음 시간에 세포 분열 때 양극으로 이동할 때 갈라지게 되는 특징이 또 나타납니다. 우리 그때 다시 또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렇게 염색체 복제된 염색 분체 복제된 하나의 염색체, 복제된 내용물이 염색 분체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보고요. 우리 이제 그러면 염색체에 대해서는 염색 구조까지 다 확인했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염색체가 그러면 상동 염색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상동 염색체가 뭐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크기가 같아요.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자, 부모에게 하나씩 받아요. 얘는 아빠한테 받았으면 얘는 엄마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씩 받아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대립 유전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상동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아요. 여기 크기 모양 같죠? 자, 선생님 지금 준비한 게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는데요. 지금 보이세요, 이거? 자, 이게 두 개가 서로 염색체예요, 염색체. 하나인데요. 자, 지금 이걸 아빠한테 받았다고 칠게요. 아빠한테 받았으면 얘는 이제 엄마한테 받은 게 됩니다. 이렇게 상동 염색체는 하나는 아빠로부터, 하나는 엄마로부터로 받게 되는 거고요. 자, 이 녀석들을 보고 있으면 뭔 특징이 있냐면 크기와 모양이 같아요. 자, 크기와 모양이 같죠, 지금? 보면 같아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녀석이 바로 상동 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자, 상동 염색체에서 대립 유전자 개념은 어떤 거냐면, 자, 이 상동 염색체에서 크기와 모양이 같은 상동 염색체에서 동일선상에 위치해 있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해요. 동일선상에 있다 보니까 서로 대립되는 유전자를 나타내게 되는 게 대립 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써져 있죠?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쌍이라고. 자, 동일한 형질은 그럼 뭐냐? 밖으로 표현되는 걸 말해요. 우리 간단하게 이제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완두콩에 관련된 완두콩에 대한 형질이 여러 가지 나와요. 그 중에 완두콩 색깔을 많이 나오거든요. 색깔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는 녹색이 있고요, 하나는 노란색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완두콩의 색깔이 어떻게 되냐, 완두콩 색이 뭐냐, 그게 바로 여기 써져 있는 형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질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각각 어떤 거냐, 그 유전자가 바로 대립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이 대립 유전자가 어떤 게 있냐에 따라서 녹색이 나올 수도 있고 노란색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같이 배우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상동염색, 크기와 모양이 같은 상동염색이 존재하고요. 같은 동일선상에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같은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뒤집어도 똑같게 되어있네요. 자, 만약에 여기가 염색체가 유전자가 하나 있다. 색깔이 없는데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 검은색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 다음날. 자, 여기다 선생님 잠깐 하나 적어볼게요. 자, 보니까 갑자기 여기 유전자가 없던 D가 하나 생겼어요. 자, 얘랑 비교했을 때 크기가 동일선상에 있는 게 대립 유전자 되는데요. 자, D에 보니까 D와 같은 동일선상에 유전자가 없죠. 만약에 이 D와 스몰 a가 대립 유전자다라고 말하면 틀릴까요, 맞을까요? 혹은 D와 여기 있는 B가 대립 유전자라고 말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린 개념이 되겠죠. 왜냐면 대립 유전자는 말했지만 동일 위치에 존재합니다. 자, 이게 상동 염색체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위치에 서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대립 유전자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잘 개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서 우리 이제 다시 또 뭘 볼까 하면 핵상하고 핵형이 나와요. 자, 핵상하고 핵형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보죠. 자, 핵형이란 뭐냐면 체세포 속에 염색체 수나 모양, 크기와 같은 염색체 특성, 그 특성을 전부 다 핵형이라고 해요. 즉, 자, 염색체 수, 모양, 크기 전부 다 염색체 특성, 핵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왜 말하느냐면, 자, 어떠한 생물이 A라는 생물이 있고요, B라는 생물이 있다고 칩시다. 둘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염색체 수가 둘 다 48개예요. 자, 염색 수가 같죠?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 핵형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A와 B 둘 다 염색체 수는 같아요. 염색 수는 같은데 이 두 녀석들이 각각 다른 종이에요. 다른 종이라고 써줄게요. 모르니까 다른 종 A와 B가 존재해요. 염색체가 48개씩 둘 다. 염색체 개수는 똑같아요. 그럼 핵형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핵형은 다릅니다. 왜냐면 핵형은 염색체 수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요, 모양과 크기까지 전부 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종이 다르면요, 염색체 수는 같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염색체 모양이나 크기가 전혀 다르다는 거, 이 점 한 가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형은 언제나 같은 종끼리만 같지 다른 종끼리는 서로 다르다는 거, 염색체 수가 같다고 해서 핵형이 동일한 건 아니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핵상이라는 게 나와요. 핵상은 뭐냐? 하나의 세포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예요. 염색체 상대적인 수인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요, 쌍을 이루고 있는 게 있냐 없냐로 나타냅니다. 자, 여기 지금 예로 보죠. 자, 긴 빨간색 막대 모양으로 있는 게 몇 개예요? 2개죠? 크기가 모양 같죠? 이 2개가. 자, 동그라미 2개네요. 크기가 모양이 같죠? 짧은 막대가 2개예요. 크기가 모양이 같죠? 이 녀석의 핵상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는 EN이라고 표현해요. EN. 자, 여기서 말하는 EN은 뭐냐면요, 쌍을 이루는 염색체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밑에 보니까 쌍을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자, 이렇게 하나만 존재하는 거 우리 쌍을 이뤘다고요? 못 이뤘다고요? 쌍을 이룬 게 아니죠? 혼자 존재하면 쌍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N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2개가 있으니까 이 N으로 표시했어. 즉, 쌍을 이루는 게 몇 개가 존재하냐. 이제 한 쌍을 이루는 게 그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게 몇 개가 있냐를 가지고 2에 있냐 3에 있냐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간단하게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이 안에 별표 모양, 막대기 모양, 세모 모양 이렇게 존재한다 합시다. 그럼 이 녀석의 핵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 눈치빠른 친구들 아시겠죠? 자, 3n이에요. 3n. 왜냐? 크기와 모양이 같은 녀석이 쌍을 이루는데 한 쌍 안에 3개가 들어있죠. 3개가 한 쌍을 이루죠. 그러다 보니까 3n이라고 표시합니다. 자, 이 개념 잘 알아두세요. 핵상, 쌍을 이루는 녀석이 몇 개가 존재하냐? 한 쌍이 과연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한 쌍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냐? 그걸
표시해 주는 게 바로 핵상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면 2n이 되는 거고요. 한 개 혼자 있으면 n, 세 개 있으면 3n, 4n, 5n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의 염색체로 넘어가야죠. 그러면 자, 사람의 염색체는 어떠냐? 46개의 염색체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염색체가 46개예요. 자, 4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사항 염색체와 성 염색체로 나눠져요. 사항 염색체는 뭐냐면요. 공통으로 남녀가 둘 다 갖고 있어요.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녀석 둘 다 가지고 있고요. 성 염색체는 뭐냐면 성을 말 그대로 성을 결정해요. 성을.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결정하는 염색체예요. 상 염색체는요. 1번부터 22번 염색체가 전부 다 상 염색체입니다. 자, 여기서 1번부터 22번이라 하죠. 이건 뭐냐면요. 쌍을 이루고 있는 녀석이에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녀석을 1번부터 22번까지 놔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 염색체는요. 44개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성 염색체는 2개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23번 염색체만 성 염색체가 되니까. 자, 이걸 적고 보니까 뭐냐면 자, 사람의 염색체는요. 핵상으로 시작하면 2n이고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녀석이 한 쌍이 2개예요. 2개. 그래서 2n이고요. 염색수는 총 46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서 상 염색체는 44개가 존재하고요. 성 염색체는 2개가 존재합니다. 성 염색체는 좀 다르게 표시해요. 어떻게 표시하냐면 x와 y로 표시를 합니다. 자, x와 y로 성 염색 표시하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x하고 y를 갖고 있어야 돼요. x 하나, y 하나가 있어야지 남성이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x가 2개가 존재해요. x를 갖고 있는 게 여성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우리 핵형 분석되어 있는 걸 한번 봐보죠. 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걸 핵형 분석이라고 해요. 염색체를 표시해 놨죠. 자, 1번부터 22번까지 염색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1번부터 22번까지의 염색체를 우리는 상 염색체라고 해요.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요. 자, 1번부터 22번까지 총 44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44개가 상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 염색체는요. 23번 염색체죠. 그러다 보니까 2개밖에 없고요. 자, 남성 같은 경우는 X하고 Y, 여성 같은 경우는 X하고 X로 되어 있습니다. 자, Y 보죠. Y. 자, Y. X에 비했을 때 한 X 뚝 절반을 잘라놓은 것 같죠? 그 정도로 생긴 게 Y고요. 자, 이 녀석이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선생님, 상동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녀석을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Y 보니까 뚝 잘라졌어요. 크기도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죠. 근데 왜 이게 상동 염색체로 취급을 하냐면요. 이 녀석은 좀 특이 케이스로 어느 한 특징, 성을 구분하는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녀석도 역시 상동 염색체로 인식을 해줍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정도만 살짝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1번부터 22번까지는 상 염색체, 23번 염색체는 성 염색체라는 거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하고 감소 분열, 그것도 그 안에서도 간기와 분열기 그렇게 또 나눠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 배울 거니까 다음 시간도 잘 한번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질문사항 있으면 그동안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잘 올릴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선생님이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 도메인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이고요. 핸섬 뷰티 혹은 잘생질생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나와서 한번 가입도 하시고 거기서 좀 공부도 좀 하시면서 질문 있으면 질문란에 글을 남겨놓으시면 선생님이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염색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세포 분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